이번엔 사자 보이스 정치쇼인 사자 토론 네 번의 패널 소개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국민의힘의 김종학 전 최고위원,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리가 멋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미용실 갔다 왔어요. 훨씬 좋아 보여요. 한 10년은 감사합니다. 좋아 보여요. 10년은 좀 짜게 쳐주시는 거 아닙니까? 한 30년은 젊어 보여요. 질풍노도의 시기예요 지금. 외모가 질풍노도의 시기야. 저는 힘들어요. 좋습니다. 이러고 다니세요 계속. 예, 너무 열심히 좋은데. 하겠습니다. 예. 질풍노도의 시기를 맞이하는 박주민 의원, 여당의 삼선 의원입니다. 이 얘기부터 좀 해보죠. 내란 특검이 어제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어쨌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눈으로 본 거고, 그 배경이나 막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막 궁금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의 1년 동안 그 얘기했거든요. 왜 12월 3일이냐, 뭐 여사는 알았을까, 윤 전 통은 언제부터 준비했을까, 이런 거 막 우리가 토크 시간에 많이 얘기하고 각자의 생각들 얘기하고 그랬는데, 어제 보니까 그런 의혹들이 다 해소되던가요? 저는 예. 해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심심해요. 예. 뭐 김건희 씨는 몰랐다고 하는데 예. 아니 어떻게 그 김건희 씨 옆에 있던 그 뭐 보좌관이라고 말하는 것도 저는 불편하던데, 어쨌든 한 명의 진술을 믿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날 당일에 비상계엄이 일어날 거라는 걸 몰랐다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3일인 거. 예. 전체적인 비상계엄이 계획되고 있다는 자체를 몰랐다는 것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아니 군 장성들 뭐 그 승진시킨 다음에는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안가에 불러가지고 또 술자리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특히나 저희 민주당은 이 비상계엄을 일으킨 이유가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김건희 특검법 막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씨가 다 자기가 생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다른 방식으로 자기는 세련되게 막으려고 했는데 예. 저는 그래서 김건희 씨도 알았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좀 명쾌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하긴 막 특검에 알았다, 김건희 여사도 알았다고 결론을 냈으면 뭐 공범으로 입건할 만도 했는데, 어쨌든 특검은 몰랐다 결론을 냈고, 그 얘기 좀 더 해볼게요. 좀 아쉬우세요? 아니면 그래도 이 정도면 고생했다 이거. 저도 좀 비슷한 취지인데요. 예. 계엄을 왜 일으켰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 밝힌 것 같고요. 권력 유지와 예. 독점. 그래서 요것과 관련돼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건희 씨라든지 이런 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뭐 등등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또 안 밝혀진 것 같고, 또 연관돼서 그러면은 이제 검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네. 부분도 안 밝혀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60% 정도만 규명된 수사 결과 아니었나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정혁 전 최고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그 보면요, 검찰 수사하고 네. 기자들 취재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네. 어떤 사실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편집국장 출신으로서 말씀드리면 이번 내란 특검 수사는 거의 낙제점에 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의미?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발표를 하는데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 그 느끼는 거 있습니까? 다 나왔던 얘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수사는 밀행성의 원칙이 있어요. 조용히 해야 돼. 근데 특검은 밝혀지는 것마다 다 깠어요. 다 깠어. 예. 그래서 지금 발표를 보는데 내가 안 들은 얘기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불러서 다 이 사람이 무슨 진술했다는 게 다 공개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그거 얘기 다 듣고 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 거기서 무슨 새로운 진실을 더 진전시켜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수사 기법도 굉장히 엉망으로 했다라는 게 그게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사를 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기사는 그 설명하지 말고 보여줘. 어떤 사실관계를 쭉 보여주면 그것에 대한 해석은 독자가 하는 거야. 근데 특검은요,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설부터 해. 이건 이게 이래서 이렇고 이건 이래서 이렇고, 팩트보다는 해설을 중심으로 줄줄줄 늘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된 쓴 기사가 아니듯이 제대로 된 수사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고, 예를 들면 무슨 뭐 내란 뭐 이런 비상계엄이
뭐 권력욕 때문이다. 예, 예. 그냥 해석이야. 왜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는데 그냥 그걸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런 건 없이 해석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 같은 경우요. 예. 저는 이 사람이 계엄을 몰랐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거는 실제로 저 두 분이랑 의견 V0인데 예. 아니 그럼 용산 대통령실 안에 자기들의 수족이 그냥 거미줄처럼 늘어서 있는데 그래서 실제 대통령이 윤석열이야 김건희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마당에 그렇게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인이 계속 와서 사령관들이 술을 먹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 돌아가는 걸 모르고 있었다? 그건 제가 보기엔 웃기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무슨 누구 진술서 하나 얘기 듣고서 뭐 야 너 때문에 다 망했어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김건희 씨는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그 단순한 그런 결론입니까? 그리고 너 때문에 망했다는 게 내가 계엄을 몰랐는데 네가 계엄을 해서 망했다는 건지 아니면 계엄을 하려면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망했다는 건지 너 때문에 망했어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특검이 해석을 해놓고 있어. 그래서 야 이 특검한테 제가 야 당신들이 무슨 해설하는 사람이야 수사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좀 수사가 엉망이에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연불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 수사 시작하자마자 무슨 백서 만들다고 팀 만들어 갖고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백서를 만들어. 그리고 또 저 특검이 감사원장 간다는 얘기가 한참 떠돌았잖아요. 이것처럼 이렇게 수사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가려는 그 욕심이 지나쳐서 그래서 이번 특검에 대한 수사는 그냥 낙제점이다. 궁금한 거 제대로 밝히는 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그제 두 분 다 미흡하다고 하고 정청래 대표도 뭐 2차 특검 한다고 그러는데 그 뒤집어 이야기만 보면 무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양에 차지 않을 정도라는 것은 180일이죠. 180일에 그 막대한 예산과 인력 투입해서 새롭게 밝혀낸 게 없다라는 이런 무능을 보여준 거라고 보고 예를 들어 그거 생각해 봅시다. 김영현 국방장관을 누가 구속한지 아십니까? 윤석열이 비상계엄 실패하고 바로 직후에 검찰의 특수본이 구속합니다. 맞아요. 윤석열 검찰의 특수본이 구속해요. 조지호 경찰청장 누가 구속한지 아십니까? 그때도 조지호 경찰청장이 수장으로 있는 경찰 국수본 본부장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구속해요. 그다음에 윤석열 구속했잖아요. 윤석열 정권 때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윤석열 정권 때 계엄에 실패하고 나서는 윤석열은 죽은 사자가 되고 김영현 구속한 검찰 조지호 경찰청장 구속한 경찰이 뻔히 있고 공수처가 체포하고 윤석열 구속했고 재판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러는데 이재명 정권으로 정권까지 바뀌었어. 그럼 뭐 더 이상 뭐 검찰 경찰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느닷없이 난데없이 뜬금없이 특검을 밀어붙여가지고 특검을 한 겁니다. 그런데 뭐 새로운 게 있나요? 그냥 나왔던 그때 이미 검찰 특수본과 경찰 특수단이 했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람만 떨었지 아무것도 없는 특검이 된 거고 정치적인 홍보만 했던 특검이다. 저는 그래서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2차 특검 하겠다고 그러니 이런 특검이 백날 해봐야 뭐가 또 나오겠어요. 과거에 검찰 특수본 경찰 특수단도 차라리 가는 게 나아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새롭게 난 게 딱 하나야. 부부싸움 했대더라. 근데 그 사람들 부부싸움 자주 합니다. 뭐 그게 새로운 겁니까? 그래요? 예. 제가 볼 때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자 하나씩 볼게요. 역시 김건희 여사의 관여. 왜냐면 이거는 진짜 관여해서 다 알고 뭐 동조하고 그랬으면 이게 방조나 이런 걸로 방조까지 어쨌든 주요 임무 종사자는 모든 어쨌든 저 입건이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그런데 일단 어제 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비상계엄 관여는 없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그 진술 주변인들의 진술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 너 때문에 망쳤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과 심하게 싸웠다는데 제가 진짜 궁금한 건 어쨌든 남편이 비상계엄하고 해제되고 이제 잘못 딱 감이 올 거 아니에요. 우리는 끝났구나. 그러니까 너 때문에 망쳤어. 그리고 싸우는 거 이해가 돼. 그건 뭐 어떤 부분에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앞단에 있는 문장. 내가 생각하고 준비한 게 많았는데 너 때문에 망쳤다.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도대체 뭘 준비하고 뭘 생각했길래 망쳤다고 그러는 걸까? 아니 짐작하신 거 있어요? 최근에 보도 나온 거 보면은 마포대교 뭐 이런 거 계속 하려고 그랬나? 아니 최근에 나온 거 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하고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게 나오잖아요. 예. 뭐 수사 방향 예. 뭐 이런 거 심지어 인사에 관련된 내용 이런 것까지도 텔레그램 주고받은 게 나왔고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윤석열도 뭐
수사 라인이라든지 검찰총장을 교체하려고 시도했었다라든지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벗으려는 그런 것들 많이 좀 준비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예.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내 재판 문제, 내 수사 문제 내가 알아서 싹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 너 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더 힘들게 만들어? 이런 의미라. 뭐 그게 이제 주요한 내용일 것 같고 그거 말고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 추가적으로 저는 어쨌든 간에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군 사령관들이 이 계엄의 명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서 도발을 하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남북 긴장 관계를 고조시켜 가지고 뭔가 북한에서 또 도발이 오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명분 삼아 가지고 계엄을 하려고 했는데 북한이 반응을 안 해줬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김건희 같은 경우도 어떤 이러한 다른 어떤 퍼포먼스를 좀 기획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야지 뭐 이제 단순하게 사실 그 뭐 자기가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 뭐 어떤 지엽적인 건 아닌 것 같고 예. 나름의 어떤 2차 그러니까 뭐 남북 그 긴장 관계를 고조시키는 거 외에 또 하나 기획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김건희 입장에서는 그 전세를 한 번에 저 역전시키고 반전의 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뭔가 사실 만약에 북한이 그때 정말 도발을 했다고 하면 예.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이 됐을 수도 있거든요. 뭐 짐작하는 거 있었어요? 뭐 이런 건가요? 나한테 다 계획이 있어. 야, 말 안 듣는 한동훈 대표와 그 지도부 중에 하나인 김종혁 최고위원 당시에 한 번에 내가 정리할 수 있는데 말이야. 뭐를 계엄을 해가지고 더 힘들게 막 이런 거였을까요? 첫째, 이 진술이 확실한 건지 여부가 불투명해요. 그냥 뭐 그럼 진술했겠죠. 부부 싸움을 했다. 근데 이 앞이 실제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건지 자기가 추정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니까 예. 그것에 불투명하고 두 번째는 사실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저는 그냥 헛소리일 뿐이다. 그냥 그 결과적으로 안 좋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원망을 섞어서 예. 내가 할 수 있었는데 네가 쓸데없이 해갖고 다 망쳐버렸어. 이런 얘기인 거지. 그때 당시에 저도 지도부에 있었어요. 예. 그때 당시에 김건희 특검이 통과될 달랑달랑한 위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뭐 계속 당견이 뭐니 해가면서 한동훈 계속 공격하고 있었고 이거 뭐야라고 하면서 이제 한동훈계 사람들이 열받아갖고 야 이거 이렇게 가면 그냥 특검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막 오가고 있을 때예요. 11월 말에. 예. 어떻게 보면 본인은 지금 이거 어떻게 돼? 내가 진짜 감옥 가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하면서 뭐 누구한테 뭐 점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요? 아니 뭐 그런 얘기 그래 보도 있었죠. 됐었잖아요. 네, 네. 있었죠. 그래서 저는 무슨 깜빵가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 보도 한번 됐었죠. 네. 이런 정도로 마음 상태가 굉장히 불안하던 때예요. 근데 뭘 자기가 그 혼자서 그걸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려면은 적어도 당 지도부가 한동훈이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뭐 예를 들면 이러시면 돼요 라면서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상황으로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그냥 넋두리 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준비했는지는 뭐 별로 관심이 없고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거고 문제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옆에 있었던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당시의 대통령 부부라는 최고 권력의 정점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난 윤석열 정부를 돌이켜 보면 정치를 1도 모르는 사람, 정치의 경험이 1도 없는 사람, 정치의 숙련이나 트레이닝이 1도 안 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덜커덕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재명이 싫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이제 저는 정치학자 입장에서 말씀 대통령제의 한계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경선 과정의 한계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최대 권력자가 됐고 그 옆에 V0라고 불리는 배우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잘 아시지만 부부관계는 부부들 사이에 둘만 형성되는 주종관계가 있잖아요. 그걸 국민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덜커덕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정치를 정말 모르는 이 생짜배기 정말 초짜 둘이 대한민국 최고 권력을 휘두르면서 온갖 짓을 다 한 거 아닙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그래서 결국 그 최고 정점을 찍은 게 계엄이라는 유연유법한 폭거를 저지른 건데 이 사람들의 그런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뭘 준비했 이런 건 제가 볼 때 우리 정치를 오래 했던 사람은 알 필요도 없고 관심을 끄자 이제는. 정치를 안 하는 놈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 더 궁금한 거 짚어야 돼요. 12월 3일 날짜. 그 앞서 강선필 부대변인도 저 그 얘기 해줬는데, 저도 이거는 어제 특검 수사 발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 전에 혼란기를 이용했다.
근데 그러기엔 범위가 너무 범위가 넓잖아. 너무 넓어요. 트럼프 대통령 임명이 취임이 1월이잖아요. 1월이고 그러니까 당선은 11월 말이면 그러니까. 12월 내내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건데.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건데 제가 보았던 보도 중에는 화요일이어야 된다라 그랬나? 예. 요일을 특정해서 예. 꼭 무슨 요일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그 문자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보도를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뭐 특검은 무속과 관련된 건 아니다라고 아니, 어제 그러긴 제가 했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이라고 하는 넓은 스펙트럼 가지고는 예.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예. 12월 3일에 주목했던 건 왜 평일날 했어? 그러니까요. 야당 의원들 저 지방 내려가고 지역 내려가고 주말에 다 했으면 국회 주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 이 내란 특검의 가장 무능한 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제일 궁금한 건 새로 밝혀지길 바라는 건 그런 거 하나. 왜 12월 3일이지? 왜냐면 그 외에 나머지 어제 발표한 건 다 아는 거잖아요. 예. 근데 12월 3일이라는 걸 택일한 윤석열과 그 계엄을 모의한 사람들의 진술조차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얼마나 이게 기본조차 사실은 컨텐츠가 없는 거죠 이게 제가 볼 때는. 그거 솔직히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뭐 비판받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대선 토론할 때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오셨잖아요. 예. 그런 정도로 무속의 영향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특검은 대통령 어제 무속은 아니라고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럼 논리적으로 모든 게 해석이 안 되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 미국 대통령 뭐 그런 식의 그런 논리를 갖다 붙이면서 그게 12월 3일 왜 12월 3일이야? 12월 5일이면 안 돼? 그럼 그번 주 그 주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하면 되지. 아니 하나 더 있긴 해요. 국정원장이 4일날 출국 예정이었고 5일에는 CIA 국장 내정자를 면담하기로 예정됐었다. 그러니까 가서 우리가 이래서 했습니다라고 미국을 설득하기 위함이었다. 그 미국 방미가. 그러니까 3일이다, 저도 뭐 워싱턴 이런 얘기. 특파원을 했지만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비상계엄을 하고 바로 국정원장이 간다? 예. 박살 납니다. 사전에 너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네가 감히 우리가 미군 병력을 2만 명이나 거기다 주둔하고 있는데 그날 그때 그 골드버거인가요? 그 대사가 대사 대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밤새 외교부 장관한테 전화했는데 전화 안 통해서 통화가 안 돼서 나는 본국에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계속 연락이 오는데 나는 외교부 장관하고 통화도 못해서 본국으로부터 완전히 무능한 외교 관료로 난 찍혔다. 도대체 우리 주한미군이 한국에 이렇게 많이 주둔하고 있는데 니네가 이럴 수 있느냐라면서 굉장히 화를 냈어요. 또 추가적으로 이 한미연합사 사령관도 본국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부사령관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군이잖아요. 전화했는데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2시간 동안. 그래서 이제 근데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 윤석열과 이 그 군사령관들을 너무 상식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그래요? 그냥 예. 어쨌든 간에 그냥 본인들이 옛날 사로찾고 그냥 뭔가 엉성하잖아요 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미국 대선 때 했다는데 그래 그럼 우리도 그때 하자. 그게 단순하게 그런 논리로 가는 거지. 뭘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루하루까지 이런 디테일함이 있었다면 이렇게 허술하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특검이 몰랐으면 그건 모르겠다라고 규명을 모르겠다고 하는 게 못했다라고 맞죠. 얘기해야 돼요. 그냥 그리고 무속은 뭐, 아니다. 예, 그냥 여사 얘기한다든지. 관계도 모르겠다. 그것도 우리가 모르겠다. 수사한 범위 내에서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들이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이건 이래서 뭐 계엄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렇고 부부 관계는 이랬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거 엉터리 기사 쓰는 그 후배 우리가 닥달하듯이 야 도대체 특검 수사 이게 뭐야?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알겠습니다. 그 많은 돈을 쓰고. 자 그러면 일단은 이 공소장 좀 변경해서 가는 거예요. 선고가 내일 2월인데 1심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는 그냥 유죄? 무죄? 정상적인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죠. 예. 무죄 나오면 난리 납니다 대한민국. 아니 무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두 분도 예. 유죄? 뭐 어제 노상원 장군 뭐 2년 나왔잖아요. 그 전에 한덕수 총리 곧 나오니까 1월 그러면 이제 20일인가요? 내란이라고 하는 큰 그 특검이 제기한 공소의 예. 그 유죄 여부는 그때쯤 나오겠죠. 뭐. 형량은 이제 그 다음 생각을. 예. 아니 왜냐면 일각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또 정치권에서 윤전통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2월 전후로 나올 거 예상이 되고 1월 18일인가가 결심이니까 그렇죠. 2월 한 중순에 나온 예. 예. 야 2주 만에 못 쓸 것 같아. 판결 너무 많아가지고 양이 한 달 잡으면 한 2월 중순 치고 인사가 있어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그럼 3월로 넘어가는 건데. 미리 쓰지 않을까요? 예. 어찌됐건 자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장동혁 지도부가 그 선고를 전후로 해서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이른바 2월 위기설이 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윤전통이 뭐 중형받고 이러면 또 비상기업은 내란 이런 얘기 막 하니까 그걸 옹호했던 장동혁
저 대표는 어려워질 거다라는 게 2월 위기설의 이제 근거인데 그런데 어제 나온 보도 보니까 최근에 국민의힘이 최근 책임당원이 급증했어요. 100만 책임당원을 목적에 두고 있다. 이게 장 대표의 당내 주의를 공고히 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런 그건 분석이 나오는데. 제가 이견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100만이 다 된다고 그래서 기사가 났던데 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히 이런 전국선거를 앞두고는 당원이 급증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경선 대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후보들이? 보면 그럼요. 우리도 지금 송파구청장 뽑아야 되죠. 그다음에 시의원, 구의원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뭐 서울시장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면 원칙은 다 경선이잖아요. 예. 경선이면 새롭게 도전하는 측.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후보들도 마찬가지지만 새롭게 도전하는 측에서는 일단 처음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게 자기를 지지할 수 있는 당원들 입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지금 매일 입당 명부를 가져온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몇 명 해왔습니다. 예. 출마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죠.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전국적으로 얼마나 뛰겠습니까? 10장 20장만 가져와도 이게 만장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장동혁 지도부가 옳은 길을 간다고 그래서 이 땅이 드러난 거라기보다는 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출마 의향을 가진 출마 후보자들의 자기 경선용 입당 원서를 지금 대거 모집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여기 이제 장 대표가 100만 대군을 모은 건 아니다 이런 얘기신 거죠? 제가 볼 땐 본질은 그게 아닐 거예요. 그 기사가 처음 나온 게 영남 지역의 언론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막 엄청 많은 인원이 왜냐하면 늘어나는 광고 듣고 드릴게요. 출연료 드려야 돼요 저희가. 광고 듣고 3부에 돌아옵니다. 김태호 정치쇼 화요일 3부 사자토론 이어갑니다. 저기 앞서 2부에 말미에 하셨던 얘기 이 100만 책임당원 막 최근 당원이 막 늘어나고 있다 이 보도. 아까 김근식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예. 그 선거 앞두고는 다 지방선거 앞두고는 이제 당원이 많이 늘어나죠. 왜냐하면 저 출마 예상자들이 각자 당원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입당을 시켜서 경선을 대비해서 그렇게 하는데 특히 이제 이 보도가 처음 나온 게 영남 지역의 언론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앙일보가 비슷한 내용으로 그냥 쓴 것 같은데 그게 영남 지역에서 숫자가 엄청 늘어나고 있다라는 보도예요. 사실은 원래 보도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왜? 거기는 그냥 누구든지 그 텃밭이잖아요. 예. 그 공천만 되면 되는데 그러면 경선 대비해서 거기서 저 사돈의 8촌 아는 사람들 다 동원해서 일단 입당 원서 내고 있다. 뭐 그런 얘기였어요. 아 엄청 경쟁이 치열할 수 있겠네. 민주당 호남 그렇듯이. 경선이 본선이죠. 뭐. 경선이 본선이고 지금 다른 지역은 사실 참 어렵잖아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당 지도 같은 것들이 격차가 나서 그러니까 영남 지역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몰릴 수 있죠. 그래요. 아니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단독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장동욱 대표가 12월이 지나면 당 기조 바꾸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예. 바꿀 거로 보세요? 아니 근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진 않잖아요. 예. 그리고 바꾸겠다의 방향이 뭐예요? 그리고 방향이 그다음에 12월이란 난다 계획이 있다니까. 시간을 설정한 건 또 뭐예요? 그런 게 다 안 풀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말뿐일 거다 이런 의미세요? 그렇게 보이는데요. 예. 아니, 그러니까 원래 계산은 이거였잖아요. 그냥 그 전에 지난주인가 어디서도 얘기했었지만 자. 그 한동훈 날리고 한동훈 걔 다 날리고 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들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거 없어지고 나면 내가 중도층한테 소구하는 그런 발언을 할게라는 걸로 해석이 되어져요. 근데 그게 뭐 일단 가능한 건지 그리고 당내에서 가장 당내의 정당 민주화라든가 혹은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소구받을 수 있는 그런 주장을 가야 된다. 그런 합리적인 요구를 다 배제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다 쳐버린 다음에 그다음에 나는 중도로 가겠다라는 것들이 그게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나요? 제가 보기엔 뭐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선거 앞두고 이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시간상으로. 이게 첫 번째가 이제 연말이고 두 번째가 구정 밥상 그리고 이제 선거 100일 전 이렇게 보통 포인트가 있는데 저는 우리 박주민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바뀌겠다라고 하니까 아 중도 쪽으로 이제 가겠다. 확장하겠다. 외연 확장 그런 걸로 생각했는데 최근에 이 장해찬 전 최고를 지금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취임한 어떤 일성 들어보니까 뭐 몸을 던져서 내가 장동혁 대표를 뭐 지키겠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 낸 거 보니까 전 더 극우로 가겠다.
더 오른쪽으로 간다. 네, 더 오른쪽으로 확실히 가주겠다. 네. 그래서 사실 앞서서 우리 교수님이나 우리 최고께서는 당원 늘어난 게 선거 앞두고 당원 배가 운동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시는데 사실 당원 배가 운동 해봤자 그 사람이 다 그 사람입니다. 저희 많이 해봤습니다. 네, 더 이상 뭐 늘릴 사람 없어요. 특히나 네. 수도권이 오히려 새로운 당원 유입이 있는 것이지 네. 이 자기 텃밭에는 사실 이미 다 당원이에요. 호남이나 영남이나. 네, 그러니까 양양, 네. 동만 바꿔가는 거예요. 아니면 구만 바꾸든지. 그래서 저는 이제 정광훈, 전한길, 황교안 등 이런 어떤 극우파 세력들이 진입한 건 아닌가 좀 걱정되고 저는 그런 걸 힘입어 가지고 저는 더 국으로 가야지. 지금 장동혁 하차하고 뭐 비대위설 나오고 누가 지금 비대위원장 되느냐 뭐 이런 말까지 나온 판국에 예. 이게 원래 조용히 떠밀려가면 사퇴할 수가 있지만 시끄러워지면 사퇴 못 하거든요. 자존심 때문에. 오히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방향은 더 오른쪽으로 갈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장해찬 들어왔으니까 장장 브로더스 됐잖아요. 네. 이제 더 추가 인사 또 있을 겁니다. 이제. 어떤 거? 아 저는 뭐 하여튼 더 있을 윤리위원장 거예요. 남아 있어요. 그렇군요. 하여튼 뭐 윤리위원장도 있고 예. 하여튼 뭐 저는 외부에 지금 이 쟁쟁한 인사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쟁쟁이요? 누구요? 야, 저기 고성국 씨요? 저기 여영 부원장에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 임명했고 어제 당직 인사가 하나 더 있었어요. 국민소통위원장 김민수 최고위원이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장. 아, 소통하면 안 되실 건데.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수 최고위원 겸임. 아 겸임 예. 소통을 어떻게 하겠다는지 딱 눈에 보이네요. 어떻게 하는 것 예. 같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아니 왜냐면 장동욱 대표도 그렇고 아마 김민수 최고위원도 장동욱 대표가 당선되고 그랬나요? 새로운 저 언론 환경, 유튜브 이거 중요하다. 뭐 이렇게 그때 공개적으로 얘기했고 김민수 최고위원도 뭐 유튜브 또 출연 많이 하니까 그럼 국민소통위원장 그 소통이 저희 같은 레거시 미디어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중점적으로 예. 홍보의 대상으로 삼는 것 같아요. 우리 장동혁 체제에서는. 예. 지금 재밌는 게 장동혁 대표가 된 다음에 기존 레가시 미디어의 인터뷰는 한 번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특이한 일이죠. 특이한데요. 아무리 물론 그러지.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정청래 대표도 민주당 대표도 한 다음에 김어준 방송이나 이 딴지일보는 계속해도 예. 진짜 레가시 미디어는 인터뷰를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양 정당이 극단으로 자기 강경 지지층만 보고 가는 거예요. 참 정치학자로서 한심스럽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지금 그 장해찬 씨를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김민수 씨를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장 예. 임명하고 그다음에 어저께 재미있는 저 발언 하나가 뭐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경북도지사가 된다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 장동혁 지도부가 와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저는 최고위원 사퇴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맞아. 경북도지사를 하면서 최고위원을 한다? 이것도 거의 코미디잖아요. 당원 당규상 그게 문제가 없나요? 아니, 모르겠어요. 이게 없으니까 얘기했겠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런 얘기는 뭐냐면 장동혁 체제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예. 불안하니까 계속 나를 방어해 줄 사람, 제일 목소리 높여서 할 사람, 가장 강성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앉히는 거고 그다음에 김재원 씨는 경북도지사 나한테 제발 공천 주세요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도 나는 최고위원 사퇴 안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사퇴하면 여기 무너질 수도 있잖아.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어떤 위기의식 같은 것들이 있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반대로 그 정반대로 달려감으로써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좀 볼게요. 통일교 특검 받아요? 아니 지금 경찰이 굉장히 신속하게 대규모 수사팀을 꾸렸고 예. 또 아주 빨리 출국 금지, 압수수색 이렇게 네.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무조건 특검부터 시작하자.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앞서 이제 저 곽규택 수석 대변인 인터뷰할 때 보니까 뭐라고 그러시나요? 수사가 두 귀환 되잖아요. 지금 이제 뭐 전재수 의원, 그다음에 김규환 전 의원, 임종성 전 의원이 피의자로 입건된 그 돈에 관련된 그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민중기 특검의 수사 덮은 거 국민의힘 저 표현대로 하면 직무유기 요 두 갈래인데 오히려 민중기 특검이 뭔가 민주당에 내가 수사 정보도 전해주고 민주당 관련된 거 다 덮은 직무유기 쪽 이게 더 중요하다. 그거 무조건 특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거는 경찰이 수사 그걸 할 수가 전재수, 없다. 뭐 임종성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경찰이 이제 신속하게 수사를 하니까 예. 수사를 하면서 뭔가 혐의점이 나왔다. 예. 아니 뭔가 그런데 민중기 특검이 제대로 안 한 거네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 그러면 이제 뭐 그렇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뭐 저는 사실
그 경찰이 이렇게 속도 내고 있다는 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네, 경찰이 수사하는 거 좀 보실 저는 필요 있을 아까도 것 내가 같아요. 말씀드린 게 일단은 경찰 수사 지켜보고 네. 미진하면 할 수도 있다. 일단 경찰 수사는 지켜봐야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민주당의 논리가 앞뒤가 자가당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3대 특검 했던 거 아시죠? 말씀드렸잖아요. 김용현 구속한 게 윤석열의 검찰이고 조지호 구속한 게 윤석열의 경찰인데 그리고 윤석열 때 윤석열이 구속이 됐는데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그리고 이재명 정권으로 정권이 바뀌어서 뭐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잖아요. 다 할 수 있는데도 특검했잖아요. 그때도 논리가 뭐였어요? 이건 경찰 검찰 못 믿겠다 이거거든요. 자기들 검찰인데도. 그런 똑같은 논리라면 저는 이 통일교에 관한 특검도 민주당은 같은 논리를 잣대를 대면 당연히 특검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미 3명, 4명 정도 정치인들 금품수사와 관련된 건 뭐 국수본이 속도감 있게 할 수 있겠지만 이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나 편파수사나 선택수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찰이 어떻게 이걸 수사를 하겠습니까? 이런 거야말로 특검을 해야 되고 지금 여야가 너무 팽팽하게 강대강에 부딪혀가지고 지금 정치가 실종된 마당에 우리 박주민 의원께서 서울시장 후보로 마침 나섰으니 정치를 복원한다는 의미에서 이 통일교 특검은 국민들의 요구와 분노가 굉장히 커요. 의혹도 크고 여야 합의로 정말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한번 통일교 특검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여야 가리지 않고 나올 겁니다.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여야 가리지 않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하자. 그랬으면 여야 합의로 오랜만에 그 통일교 특검 합의하면 얼마나 국민들이 야 정치가 살아났구나. 다 뒤져봐. 뭐 박주민 의원은 괜찮으시잖아요. 저는 나서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정치가 좀 복원되는 거지. 야 우리가 3대 특검 할 때는 뭐 못 믿겠으니까 한다고 하고 야 지금은 경찰이 먼저 하니까 한 다음에 하자. 이건 국민들 볼 때 납득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찰 수사를 좀 보자고 했던 이야기를 아까 다른 방송에서도 좀 했더니 네.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3대 특검에서 다루는 사건들 최상병 사망 사건 같은 경우 최혜병 사망 사건 같은 경우도 검찰이 하다가 잘 안 돼서 공수처 가다가 해서 잘 안 돼서 심지어는 수사 진행 중인 장관이 출국까지 했었어요. 대사로. 그래서 그렇게 수사하다가 안 되니까 저희가 특검을 하자 그런 거고 김건희 씨 관련돼서도 도이치모터스 사건 코바나 콘텐츠 저희가 계속 수사하라 심지어 검찰총장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사하라 했는데 그게 안 됐던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특검으로 수사하라고 한 거라서 이게 마치 이제 동일한 건데 다르게 대우하라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는 구체적인 사건을 살펴보시면 좀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하여튼 경찰이 굉장히 신속하게 속도 내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민주당이 야당일 때 제가 특검하자고 요구했잖아요. 그때 국민의 논평들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뭐라고 하냐. 나라의 법률을 만드는데 정략적인 흥정 대상처럼 취급하고 특검으로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정하는 공격적인 카드 또 진상규명이라는 허울 아래 협치 없는 전쟁 대화와 타협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논평 냈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좀 그럼. 하다못해 사과라도 좀 하고 사과할게요. 불과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잘못했어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준비 아니 이게 참 민주당의 전통적인 수법인데 너무 빨리 자기들의 궁지에 올리면 너희도 그랬잖냐. 그래서 우리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과하고 잘못하고 반성하고 있으니까 다시 그런 걸 되풀이하지 말라고 아니, 준비 많이 했는데 예. 그건 김구 시간테는 안 통해. 야 정말 긴 시간 이렇게 바로 빨리 사과하지는 그 준비 많이 했는데 그거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니까.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러지 않기를 바래요. 네. 근데 똑같은 이제 논리 갖다 쓰면 똑같은 놈이지. 특검에 대해서 이제 추진하는 것은 이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도 이런 자세를 먼저 보이면서 같이 해야 된다는 저는 것을 그래서 말씀드리고 우리 싶어요. 송원석 원내대표한테 진정어리게 제 부탁을 드려요. 지금 천막농성하면서 릴레이 사진 찍기는 하고 뭐 우리 당협에다가 1인 시하라고 공문 내렸던데 필리버스터 한다고 무슨 국민들의 관심도 없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거 말고 당장 통일교 특검은 국민들이 굉장히 지지가 높습니다. 통일교 특검 여야 합의로 하겠다고 하고 단식 노선 시작하셔야 돼요. 김성태 원내대표 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자기들 릴레이 뭐 그 천막농성 해봐야 1시간 2시간 앉아있다가 오면 되고 필리버스터는 원내대표는 빠지고 원내 그 초선 비례대표 열심히 공부해서 해야 돼. 그러지 말고 목숨을 건 투쟁을 하세요. 목숨을 건 투쟁. 통일교 특검 할 만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송원석 대표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장동혁이 하면 더 좋고. 뭐 단식 투쟁하고 머리 깎고 머리를 깎지 말고. 머리 깎는 건 너무 사람들 이제는 우리 21세기는 안 맞아요. 단식만 열심히 예전에 하시면 돼. 김성태 전 원내대표 그 머리 안 깎았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저 김근식 교수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황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야가 하는 얘기가 바로 전에
자기들이 했던 얘기를 정반대로 뒤집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민주당은 모든 사건에 대해서 검경이 항상 수사 부실이니까 무조건 빨리 특검하자. 특검 만능주의 정당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야 그거 수사 지켜봐야지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국민들이 보기엔 그놈이 그놈이구나. 진짜 나쁜 놈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정치인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이거 할 수 있습니까? 경찰이 지금 빨리 수사한다고 저는 그 빨리 수사하는 것도 일종의 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아니 경찰이 자기 인사권을 다 쥐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예요. 지금 이 사건과 연관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여야의 거물급 정치인들이 다 여러 명이 연루돼 있어요. 그리고 여당에서는 장관이 벌써 한 명 낙마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장관이 있고 국정원장에 대한 얘기도 있고 심지어는 대통령의 한학자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이거를 자기들의 인사권을 다 쥐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 검찰은 그나마 수사하다가 나 잘리면 나 변호사라도 하지라고 하면서 결기를 보이기도 했어요. 경찰? 자기 인사권에서 날아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뭐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경찰이 국가수사본부 국수본 출범을 앞두고 나름대로 경찰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수사를 한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자기 인사와 관련된 게 제일 먼저지 무슨 수사를 하면서 경찰 조직의 뭐 이름을 위해서 내가 누구든지 잡아넣겠다. 대통령도 문제 삼겠다.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특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야 모두 할 것 없이 대한변협이나 이런 쪽에서 추첨하는 제3자 특검을 해서 그 분명하고 명백하게 수사를 해서 더 이상 종교 집단이 거대한 종교 집단이 돈으로 혹은 자기 신도들을 당원으로 만들어준다는 이유로 그 당을 좌지우지하는 건 막아야 돼요. 이거는 어느 정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특검 받으세요, 민주당.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요거 짧게. 이게 지금 통일교가 전재수 의원이 지금 제일 먼저 수사 대상이 됐어요. 전재수 의원이 뭐 통일교 본인 이제 금품 수수 의혹 부인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한학자 총재 자선전 들고 사진 찍은 거 나왔고 본인은 또 정치인은 다 그런 거다. 형님 동생들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요 얘기고 그런데 오늘 서울신문 기사 보니까 박형준 부산시장도 영남 지역에서 열린 통일교 행사에 2차례 영상 축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병수 전 부산시장도 통일교 유관단체가 주최한 피스로드 2015 부산 출범식에 참석하 축사했다. 민주당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도 2019년에 한일 해저터널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친필 사인을 했다. 그럼 이제 지금 뭐 거의 부산 전 현직 부산시장 또 부산시장 유력 후보 다 지금 어쨌든 축사를 한 거예요. 물론 돈 받은 의혹은 지금 전재수 의원 하나만 나오는 거지만 본인은 부인하고 부산시장 선거판도 좀 바뀝니까? 여권은 고민이 깊어요? 그러니까 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뭐 말씀을 드려봤자 오해만 났겠죠. 예. 근데 저는 사실 우리 김정혁 최고 얘기하실 때 제가 그냥 안 끊었는데 장동혁 그 대표라든지 국민의힘 지도부는 속내는 혹시라도 민주당 특검 받으면 어떨까 그렇게 불안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 지금 통일교 관련해 가지고 저는 경찰 수사만 하더라도 더 많은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한일 해저 터널이면 국토위가 지금 관여되어 있어요. 해수위 관여되어 있어요. 기재위 관여되어 있어요. 한일 의원연맹 관여되어 있어요. 부산 지역 정치인들 관여되어 있어요. 덩어리가 5개예요. 그러면 여기에 국민의힘 소속 현역들 전현직들 자유로울까요? 아니에요. 벌써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마치 전재수 전 장관이 당시에는 사실 순위가 아래였을 거예요. 로비 접촉 대상으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가가 높은 장관이고 부산시장 유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돋보이는 거지. 저는 이거 경찰 조사만 하더라도 저는 국민의힘 소속 전현 직원들 우수수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겁내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특검 하시자니까. 박주민 의원님이 나시셔가지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경찰이 굉장히 열심히 수사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가 마지막 인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공지 사항이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다 아시겠지만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사자 토론에서는 뵙지 못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좀 불러주시고요. 예. 네. 그때도 미용실 갔다가 나오겠습니다. 자,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뭐 이 그 프로를 통해 가지고 많이 배우고 많이 고민했었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고 또 서울시장 후보로서도 좋은 모습, 좋은 행보 열심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박수. 네. 마지막 인사니까. 아니 어쨌든 이 토론 시간에는 못 나오시지만 저희가 출마 선언 이제 공식 하셨기 때문에 뭐 민주당에도 또 출마 선언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 경선에서 국민의힘도 불러요. 그 당연하죠. 예. 아니 국민의힘은 죄송합니다. 경선하나? 왜? 어쨌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또 공식 인터뷰, 그다음에 또 나중에 또 후보가 되시면 또 그때 공식 후보로서 인터뷰, 또 당선되시면 또 시장으로서 인터뷰 네. 그걸 합니다. 네. 예. 단 요 사자 토론 코너에서는 이제 좀 빠지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았어요? 예, 시간 좀 남았어요. 뭐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어요? 아니 뭐 대통령께서 계속 요즘에 이제 국정 보고를 받는데 생중계하는 거 예. 말이 많던데 저는 이제 저는 정치의 품격과 예의를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 예. 대통령의 스타일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막둥이로 컸으니까 뭐 그렇다고도 하는데 그래도 국민의 총 책임자로서의 국정의 어떤 지도자가 되면 예. 자신의 기본적인 그 성장 환경이나 성정이나 인성과 달리 지켜야 될 덕목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최근에 그 좀 비아냥거린 듯한 모습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막고 몰아붙이는 모습이 공직기강 잡는 방식을 넘어서서 일종의 직장 내 갑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박주민 아니, 의원의 이 코너 마지막 멘트를 네. 반박할 아니 기회를 근데 드릴게요. 사실은 예. 공개적으로 국무회의나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뭐 국민분들도 사실 모르시던 것들 많이 아시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훌륭한 게 새로운 방식을 접목해서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인천공항공사 사장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차례 동일한 취지의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국무총리가 나서서 질문의 취지를 다시 요약해서 정리해서 또 물어보기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사실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도덕성뿐만 아니라. 한마디만 할게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북한에 억류돼 있다는 사실도 모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볼 때 그런 게 있냐고 물어보신 분 아닙니까? 본인 생각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통령의 10초. 그 업무 보고에 관련해 가지고 또 새만금 관련해 가지고 30년 넘었는데 아직도 끝났다. 진척된 거 없다. 그래서 이런 제대로 현실성 있게 좀 추진하자 이런 좋은 면도 있었다. 이런 말씀 꼭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자 토론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